죽어라 달렸어 숨이 차도록 달리다 넘어져 잠시 멈췄어. 그래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거야. 흐르는 피를 닦고 다시 걸어갈 거야. 뒷면을 보고 선택을 마치신 분들은 바로 번호 확인하시고 리딩 들어주시고요. 뒷면으로는 선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뽑아드리는 이미지 보고 선택해주세요. 받지 못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더 대단하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 상관없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나를 믿으면 다시 나아가면 돼. 대창 구호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나는 다시 일어나. 나는 알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 다시. 1번 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릴 가능성 어떤 것인지 볼게요. 자, 2번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2마리의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할 가능성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시간차를 두고서 둘 다 할 수 있는, 근데 한 번에는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먼저가 필요한,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2마리 토끼를 처음부터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서 2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 다 가져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이니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내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되도록, 결과가 되도록 하려면 무엇을 참고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볼 건데요.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이 가능성을 내가 잘 열었을 때 달라질 모습과 상황을 볼게요. 와우, 와우. 무슨 일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2번에 칼 카드가 나왔고 열릴 가능해서 2번에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2번의 칼이든 2번의 나무든 고민한다라는 개념은 동일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나무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발전해 나가는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자 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옆 카드가 어떤 카드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혹은 더 먼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전의 상황으로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칼에 2번 카드, 이거는 고민하고 대립을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요지부동의 카드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나게 원래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 혼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내 결정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결정에 좀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완전히 반대로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결정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그 결정을 해줄지 지켜보고 있다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입장이고
자녀가 뭔가 고민을 털어놨거나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걸 들어줄지 해결해 줄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쨌든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확실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긴 하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과 상황에서 너무나 재미나게 원래 월드카드의 그림에서는 비너스 여신이 혼자 서 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와 만나서 한 쌍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껴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모님에게 연인과 관련해서 어떤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떤 그 부모님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면서 하면은 괜찮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요구도 내가 들어주고 그러면서 어필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혹은 일도 되겠죠. 꼭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나 역시 상대방의 요구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부탁이나 요청이나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내 것도 같이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결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등 떠밀듯이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그것이 나중에 돼서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잠깐 뭔가를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오래 갈 생각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 나에게는 이 사람이 필요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내가 제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다툼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있거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억지로 맞춰 가야지. 그래, 어차피 이거 길게 갈 거 아니고 당분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맞춰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케미가 잘 맞고 환상의 조합이 된 거예요. 환상의 커플이 되든 환상의 파트너가 되든 환상의 조합을 이루든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거였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알게 되고 서로가 그래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나의 것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 존재, 상황, 장소 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읽혀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그 요구가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부탁해오는 거. 그러니까 원래 해야 할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거나 원래 해야 할 사람이 너무 오래 끌고 있고 못해서 나한테 이걸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상황이라고 또 가정을 한다면 처음에는 내가 너무 속상하겠죠. 내가 할 일도 있고 내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제가 저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했어도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더 잘해서 이 일까지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일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월드카드, 완성, 완벽을 상징하잖아요. 이건 한 쌍을 최고 조합으로 이룬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두 가지 일을 다 병행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거는 나의 경력이 되고 나의 경험이 자산이 돼서 내가 승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곳에 스카우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확장해 나가면서 얻어갈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나 좋은 일석이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다가왔던 게 내가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둘 다 해보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 것도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갔던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석이조. 야, 이때 이걸 내가 안 했으면 어쨌을까? 신의 한 수다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꿈의 어떤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너무나 멋진 카드가 1번부터 나와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참고하고 주의해야 될지 볼게요. 하하. 자, 2번의 칼카드가 현재 상황입니다. 대립, 멈춰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견 다툼, 신경전 등을 의미해요. 그 신경전을 하고 있든, 말다툼을 하고 있든, 서로 대립하고 있든, 어쨌든 2번 칼카드가 주의 카드로 나왔어요. 똑같은 카드가 주의 카드. 이거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안 돼.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안 돼.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인내하고 견뎌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달콤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운이나 기회가 너무나 완벽하게 내 입맛에 구미가 당기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걸 기회인지 행운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눈과 이런 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감각과 눈만 필요하냐? 아니요.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놓을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감내해야 할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들어왔다.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니까 그게 그릇이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하죠.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알아차린 후에 내가 이걸 잡아서 앞으로 내가 하지 않았던 혹은 해야 하는 등등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나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나 행운이 그렇게 거저 포장지도 화려하고 내 구미가 당기게끔 예쁘게 감싸져서 딱 내 손 안에 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방향에서 인내심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할 부분 혹은 맞추기 위한 노력, 무작정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분명 나에게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결과, 단순히 그냥 그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죠. 월드 카드로 나온 겁니다. 월드 카드는 원래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완성의 카드이고 완벽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카드인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고집 때문일 가능성,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려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울 것 같으면 애초에 하려고 하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괜히 이걸 했다가 후회할까 봐서도 되기는 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수 있게끔 두 방향 다 열릴 수 있게끔 할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조율하라 라는 겁니다. 뻗팅기지 마. 계속 내 생각만 무조건 맞다고 우기지 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춰가시고 인내심, 인내할 그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좀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석이조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행운의 메시지, 어떤 행운까지 있을까요? 와, 링카드, 옥반지. 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조금 하기 싫은 거,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 그거를 했을 때 이 링카드도 계약, 거래, 약속, 만남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의 짝이 돼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해서 더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더니 더 잘 풀리는 거. 그리고 혼자 일하던 사람이 달 맞춰가는 게 어려워서 계속 혼자 일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과 함께하게 돼서 함께 했더니 그 시너지가 배가 돼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과 이전에는 안 맞았지만 이 사주상에서도 잘 되는 흐름이 있어요. 꼭 사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가면서 예전엔 안 그랬던 사람이 성장하는 추세를 갖추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를 놓고 보더라도요. 제 20대까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저랑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의 더 유년 시절, 어린 시절로 치면은 저는 길거리에서 번데기 장사를 하고 있었고 바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였기 때문에 저는 전교생 왕따였어요. 엄마 없다, 가난하다, 이런 이유로. 그때 당시에만 이런 놀림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곱게 자라서 모르는 걸 거고,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무시당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 무시 많이 합니다. 여전히 그런 무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과거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뭔가를 같이 한다? 쟤랑 같이 하다가 나까지 가난해지면 어떡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싶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상태가 됐고요. 그게 저 스스로 이끌어낸 덕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가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할 테니까 안 좋을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몇 년 됐죠? 한 5년 더 됐죠 벌써?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저희 사촌 오빠한테 타로 그 10년 운세의 점을 봐줬을 때 그때도 한 몇 달 뒤에 5, 6월쯤에 내가 이전에 했던 사람 중 혹은 알고 지낸 사람 중에 그때는 안 맞았지만 지금은 맞아져서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너무나 좋을 거다. 제안 들어올 거니까 무조건 잡으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겠다 해놓고서는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5월쯤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네가 그때 봐준 것처럼 내가 알던 예전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 함께 하자더라. 이거 진짜 잡아야 되냐. 근데 그 사람 너무 예전에 진짜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냐, 오빠. 분명 그때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운때라고. 그 사람에게 운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때니까 잡으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할 줄 알았어. 근데 1년 뒤에 이제 그 다음 해의 초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사실은 안 잡았는데 그 회사가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그때 이제 다시 가려고 요청했더니 티오가 없다라 그랬대.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자기가 발로 뻥 차놓고서는 뒤늦게서야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 저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로로 방향을 읽어주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인 거지 마법을 부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인내할 부분, 내가 견뎌야 할 부분, 내가 좀 내려놓아야 할 부분, 그래서 이 내면의 힘을 다루고 다스리고 키우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버틴겨가지고는 당연히 이런 완벽한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하기에 달려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만 바라시니까 그게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타로의 리딩이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조언대로 해서 결과가 현실에 일어난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극소수죠. 극소수인 이유가 뭘까요? 계속 버틴기니까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해야 한다라고 알려줘도 안 해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알려줘도 안 해서 그래요. 여기서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계약권을 따낸다라든지 원하는 것과 체결이 된다라든지 합의가 된다라든지 링카드, 동그랗죠. 원만해요. 내 손가락에 끼워지죠. 가장 소중한 손가락에 끼워지는 반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 우리가 왼손 여기 약지에 그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뭔가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즉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거를 완벽하게 얻어내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과가 좋아요. 너무나 좋은 결과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여요.
왜냐면 주의 카드에서도 한 번 더 현재 상황 자꾸 질질 끌고 가지 마.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 현재 마음 상태로 계속 우기려고 하지 마라고 얘기 나왔지만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면 이번 카드가 미동도 안 하는 카드라서 그래요. 미동도 안 해요.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의 신념대로만 하려고요. 칼카드가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신념만 믿어요. 내 생각만 믿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본다라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타인의 조언을 듣기 싫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리딩을 들으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답정너. 누가 답을 알려줘도 그 답은 틀렸어. 내 답이 맞아. 그러니까 내 답이 맞다라는 걸 확신시켜줄 리딩이 필요해. 라는 마음의 상태인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부터 1번을 뽑아주셨어요. 1번의 별 카드를 뽑아줬어요. 자, 별은 아주 반짝이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별입니다. 거기다가 A는 정말 특별한 행운, 하늘이 내려준 그리고 우리 별똥별처럼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단 한 번도 없을, 앞으로도 없을 그 기회와 제안이나 그 상황이 열릴 가능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열린 거예요. 이 가능성이. 그래서 귀하게 열린 만큼 잡아야 해요. 지금 보면 별이 여기 이어지다가 여기 이 부분이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이어져야 되는데 2%가 부족한 상황,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 뭔가 되다가 막힌 상황, 멈춘 상황인데 그것이 지나친 나의 신념이나 고집이나 내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혹은 내가 너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탓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양보하지 않을래요. 이런 마음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라면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다. 달 카드 보세요. 달이 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날이 지나는 동안까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요지부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지부동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결과는 너무나 좋게 나왔는데 주의 카드 때문에 제가 좀 속상해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뽑으신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반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 예상을 깨버리고 실제로 상황으로 현실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귀하게 열린 가능성 잘 열어 제쳐서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고요. 복채로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번님들에게 앞으로 열릴 가능성 어떤 것인지 볼게요. 아하. 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더 특별하고 가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도 아주 비슷한 그런 경험이나 역사도 없었던 그런 정말 완전히 바뀔 180도 바뀔 세상이 열린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쇼를 하고 있고 돈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고 이 사람은 저 문이 열린 걸 알아요. 반쯤은 알아요. 반은 눈을 감고 있고 반만 눈을 뜨고 있거든요. 반은 알아. 반쯤은 내가 알아. 근데 이 반은 스스로 눈을 일부러 감으려고 하는 거다. 자, 이게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여기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거다라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변화를 줬을 때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는데 이게 100% 확신으로 오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 돈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만 이렇게 더 하고 좀만 더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좀만 더 센스 있게 하거나 내가 좀만 신경 쓰거나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은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장이 없다라는 건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죠. 180도 달라질 인생.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내 인생 역사에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내 역사에 없었던 비슷한 것도 없었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내가 그 문을 열어서 갈 필요도 없어. 열려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발을 그냥 내딛기만 하면 돼. 열 필요도 없어. 억지로 열려라 참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100% 확신도 들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막 버겁고 힘든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하면 또 돼요. 제가 좀 돈이 쪼들려지고 힘들어질 때 이렇게 하면 또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확장하려는 생각과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마음적으로는 그래, 내가 좀만 용기 내면 잘 될 것 같아. 이게 있기는 해요.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또 썩 나쁘지도 않고,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이게 그냥 단순히 느낌이면 어떡해? 내 느낌이 틀리면 어떡해?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열릴 거라는 그거를 이미 짐작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짐작을 했거나 눈치를 챘거나 어느 정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거나 근데 그래도 이게 100%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보세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걸 알아요. 아는데 한쪽 눈만 살짝 뜨고 그냥 곁눈질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곁눈질. 자, 나가는 공간이요. 나갈 수 있는 공간. 버젓이 알려주고 있어. 이곳으로 나와야 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상황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갔을 때 달라질 상황 모습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부모님이 있었어도 내가 뛰어든 그 분야나 업종이나 그 방향에는 뭔가 좀 준비된 게 없는 너무나 열악한 그러니까 진짜 황무지에 떨어진 느낌으로 누군가가 도와줬든 혹은 진짜 도움이 애초에 없었든 좀 뭔가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했던 방향이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계속 뚫고 갔던 방향이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조차 뭔가를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야. 자, 보세요. 이 기사의 나무 카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예요. 나무의 존재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 가장 힘들어요. 마실 물도 마땅치 않죠. 바닷물을 그냥 마실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주변에 혹시라도 있다고 해도 그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자연이 없잖아요.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열매도 없죠. 겨우 볼 수 있는 게 뱀 혹은 뱀도 말라 죽는 게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이 정갈이라고요. 그걸 겨우 몇 마리 좀 구워서 어떻게든 먹는다? 그거는 가는 기별도 안 가요. 근데 그런 곳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이 인물이 보세요. 스핑커스를 내가 흙으로 기어코 만들어냈어. 뭐 물도 없고 점토도 없고 진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역사가 사실 이미 그래도 누가 봐도 대단한 역사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흙으로 만들고 내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 흙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던 게, 자, 이 사람이 돈을 벌고는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검은색으로만 표현됐어요. 일회성,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짜 내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없는 일회성의 사람, 혹시라도 내 주변에 좀 오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림자처럼 사라질 사람, 결국에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라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못 돼도 사라질,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결국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만 주변에 남아있다. 고객이든 내 주변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든 서로 도왔던 사람이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끊어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더 이상 남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 흙이 결국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 딴에는 진짜 점토도 없고 이 흙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지만 기어코 여러분들이 해내서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낡고 부셔지고 사라질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준 거야. 자, 문 열어줄게. 자, 여기로 와. 자, 엑시트. 여기 비상탈출구잖아요. 실제로 우리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건 비상탈출구. 도망가라고. 도망치세요. 지금 위기예요. 도망치세요. 알려주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쏠쏠하고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 그게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위기를 알아차려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나는 그냥 컵을 들고만 있었을 뿐인데 갈매기가 내가 들고 있는 컵에 그냥 퐁 하고 물고기를 떨어뜨려줘요. 여러분들은 뭔가 거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 확실하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해요. 페이지, 시작하는 사람이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거기다가 바다 앞에, 바다 말고는 딱히 없기도 해요. 내가 처음 해봤어요. 180도 달라진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한 번도 낚시를 해본 적 없는데 나는 사막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바다를 접한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일단 컵이라도 들고 가볼까? 뭐라도 그냥 신용이라도 해볼까? 하고 그냥 바다의 근처에 갔더니 세상에 그냥 이 갈매기가 쭉 자 먹어 하고 물고기를 컵에 팅 준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 생선을 구워 먹기만 하면 어쨌든 굶어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어쨌든 내가 힘들여서 했던 것보다는 덜 힘들이고서도 얻을 것들이 있다. 그리고 물고기는 풍수 애자 이런 것에서 보면은 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똑같이 돈이 융통되고 흐르고 순환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배밖에 없었을 때, 비행기가 없었을 때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배였어요. 그래서 바다가 아주 필수적인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그런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변화를 주었을 때, 이 문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참고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볼게요. 아하. 자, 이번에 장카드가 주의 카드로 나왔어요. 그리고 행동 방향의 카드에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너무 바로 냅다, yes, 이런 건 안 좋다라고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어떤 계약과 관련해서든. 자, 신중하게 고민하는 달 카드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꼼꼼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확실하더라도, 이게 분명 나에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꼼꼼히. 그리고 좀 바로 느닷없이 yes 이런 거보다는 네 생각해 볼게요. 잠깐 시간을 주세요. 좀 더 살펴볼게요. 해서 신중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중요하다. 조심성 있는 그 모습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조심스럽고 차분한 태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수호신이. 거기다가 자, 이번의 장카드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돌탑은 멀어져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그 사이에 지금 이게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유지해. 인간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거리 유지 실패 때문이거든요. 저 역시 그래서 그 거리 유지를 못해서 손해본 것도 많고, 제가 후회할 짓을 하기도 했고, 제가 많은 걸 잃어야 했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잃어야 했던 경험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저의 실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 누군가의 실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거리를 적당하게 지키지 못했던, 너무 가까이 해버렸던, 가족끼리도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요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끼리라도 더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해요. 그 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너무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메시지에 하나 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자, 불사조가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불사조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향은 좋아요. 자, 이 달카드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 라고 이 방향의 카드로 나왔고, 이거 주의 카드로 나왔잖아요. 불사조는 다시라는 개념. 그래서 이미 해봤던 걸 하거나, 이미 만나봤던 사람을 만나거나, 이미 가봤던 곳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직종을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직을 했는데 사실 이쪽이나 이쪽이나 상관없는 도찐 개찐 똑같은 일, 그냥 위치만 다를 바 없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아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하지 마. 다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이어야 돼요. 새로운, 처음 해보는 거. 다시 만나고 다시 해보고 다시 가보고, 이런 다시라는 개념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새로운 길을 잘 열어가서 이 가능성을 진짜 나의 현실에 결과로 내게 된다면 어떤 행운이 따라올지. 네, 지금 1번에서도 링카드가 나오더니 또 한 번 링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원하는 것들을 앞으로 많이 얻어갈 것 같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일이든 뭐든 내가 원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 것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계약도 착착착착 얻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동그란 원이죠. 원만해져요. 모든 것들이 원만할 것이다. 잘 굴러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죠. 흘러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거칠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거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거친 삶을 살지 않고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무엇이든 잘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도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이 이전에 비해서 애쓰는 정도는 아니어도 흘러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새로운 거, 완전히 처음 해보는 거, 진짜 내가 삶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에 가는 게 맞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새 삶이 열린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복채로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3번을 뽑으신 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릴 가능성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이 여성이 두 손을 꼭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 외에 더 진정성 있는, 더 삶에 필요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기도를 좀 올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읽혀서 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여왕의 장카드가 있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읽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욕망보다는 더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좀 인정도 받으신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관련해서 혹은 재능과 관련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어떤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에서 얻은 인연도 나쁘지도 않고 좋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아온 그 환경이나 삶이 나에게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었던 건 맞아. 그러나 근데 이게 나에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라는 느낌이 좀 강한 이 카드가 여기서 한 번 더 읽혔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뒤에 아주 빼꼼히 문이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빼꼼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나아가기만 하면 되긴 해요. 문이 열려 있긴 하니까 열어젖히면 바로 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잠겨 있지 않으니까. 다만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살아온 것들과 관련해서 내가 이룬 것들과 관련해서 내가 만들어낸 인맥도 되기는 하겠죠. 무엇이 되었든 그거를 내가 놓게 될까봐, 잃게 될까봐, 완전히 멀어지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놓지 못해서 좀 못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을 활짝 열어서 간다면 정말 인간관계도 여러분들이 바랬던 이전의 사람들도 좋았지만 더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더 좋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바라는 인생에 어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에서 얻어진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진솔하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결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결 다른. 그래서 그 결까지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내 이 무의식에서 바라는 그 결은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 무의식이 바라는 결이 맞는 사람들과 그 결이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현재 상황과 이 가능성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저 문을 열어젖히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달라질지도 볼게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진 않아. 지금도 너무 좋아요. 사람도 나쁘지 않고 주변 상황도 나쁘지 않고 늘 나를 신경 써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공간과 고유한 시간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나중에는 막 궁금해서 훔쳐보고 엿보고 찾아오고 그런 순수한 영혼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서 한 번 리딩이 조금 결이 많이 다르네요. 일반 제너럴 리딩 같지가 않게.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 예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마음 참 잘 쓰고 살았구나. 사람들한테 마음을 참 잘 쓰고 살아서 그래도 얻은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 더 이상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뱀이 이브 쪽에서 아담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아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혹은 여러분들을 순수하게 봐주던 사람을 잃게 되는, 혹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이제 순수하게 봐주지 못하게 되는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를 이제 봐주기보다는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과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돼서 상처받고 아파하느니, 자, 먼저 거기서 조용히 예쁘게 이별해 라는 느낌이에요. 공간이든 회사든 사람들이든 천천히 조용히 멀어지면서 여러분만의 더 가치 있는 삶에 몰두하라. 그래야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시가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분을 예시로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김신영님 있잖아요. 살을 엄청 열심히 빼고 관리를 해서 정말 날씬하게 그렇게 오래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얼굴 관상을 떠나서 몸상이라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얼굴은 큰데 몸이 너무 작으면 그것도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김신영님은 살을 빼버렸더니 얼굴만 너무 커 보이고 부각돼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제 느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게 딱 썩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관상뿐만 아니라 전체 상으로 봤을 때도 밸런스가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살집이 그러니까 막 너무 뚱뚱한 건 아니더라도 살짝은 이렇게 약간 살집이 있는 게 차라리 저분에게 맞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전만큼 뚱뚱하진 않지만 다시 좀 이렇게 통통해지셨잖아요. 근데 웃음 되찾고 웃음만 되찾았나요? 일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내 얼굴 상에 맞는 몸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은 부지런해요. 집에서도 할 게 많아. 음식도 직접 해 먹어요. 배달을 안 시켜 먹어요. 하나하나 땀 흘려서. 에어컨 고장나서 에어컨 안 돼가지고 더워 죽겠는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불 켜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더 맞는 방향으로 다시 되찾아간 덕분에 몸이 살짝 부풀어 올랐지만 그것이 진짜 이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상도 너무나 중요해요. 전체적인 상, 밸런스, 관상도 뭐가 더 뛰어나고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밸런스가 맞아야 가장 좋은 관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쁘진 않아. 다만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열려 있고 그 새로운 곳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면에서 간절히 바랬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젖혀서 가야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어느 정도 내가 하고선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렇게 갈 건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면으로만 바라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 지금부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카드를 좀 추가적으로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뽑아서
언제 여러분들이 열린 가능성을 열어야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닫혀버리기 전에 내 것으로 내 삶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기간 카드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아본 카드는 1년, 2년, 3년입니다. 1년, 2년, 3년인데요. 지금 제가 이 카드만 놓고 봤을 때는 1년이 좀 적당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년 안에 뭔가를 하기에는 뭐 물질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좋기는 하다.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2년 안에라도 하라. 2년 안에, 근데 2년 안에도 6번 동전도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든 1년 안에든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3년은 칼 카드의 기사인데, 자, 누군가들이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더 버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맘때쯤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따라주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발목 잡는 것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뱀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2년 뒤에, 그러니까 3년 차에는 이미 내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돼 있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반드시 2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면이 바라는 삶을 가려고 옮기시거나 변화를 주시거나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뒤는 늦어요. 못 가게 돼요. 발목 잡혀요. 더 힘듭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내 의견을 제시해도 자, 할 거야. 아무리 내가 외치고 내가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획한 것보다 앞당기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 자, 알아서 그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주의 카드로 나온 거야. 운명의 수레바퀴. 알아서 될 거야. 그때 되면 잘 될 거야. 때가 되면 될 거야. 그때에 내가 할 거야. 그거 아니래요. 자, 힘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든 내가 힘을 끌어올려서 힘을 내가 끌어 모아서라도 해야 할 때야 라는 겁니다. 이 그림의 까치가 호랑이에게 찾아왔어요. 까치는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죠. 호랑이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 소식은 지금 이 리딩인 거예요. 전하러 왔어요. 알려줬어요. 아무리 늦어도 2년, 빠르면 1년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가야 해요. 이렇게 그냥 되겠지, 될 거야. 그때 되면 될 거야. 잘 흘러갈 거야. 나는 운에 맡길 거야. 운명은 내 편이야. 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변화를 주시고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금 여기서도 은행 카드고 여기도 돈을 끌어당기는, 내가 도박을 해서라도 끌어당기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도박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식하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저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은행에서 빌리든 주변 사람에게 빌리거나 제가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금전 카드는, 돈 카드는 현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현실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을 다 의미해요.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여건이 될 수도 있겠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내가 마음속으로만 바랬던 그 삶을 살기 위한 시도, 변화를 주어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라도 되겠죠. 3년이 되기 전에 지금 미리 준비해 놔도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조금 덜 여러분들에겐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 미리 준비해야 돼. 완전히 이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들을 아끼다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주고 싶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고 그런 마음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120세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지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돕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도움을 주든 사랑을 주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삶을 돌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2년 안에 반드시 2년 안에 늦어도 2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영상 들은 직후부터서 어떻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면의 힘 키우세요. 내면의 힘을 키워야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굳이 그런 동정심 때문에 나의 것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동정심으로 누군가에게 예쁜 마음 쓰는 거는 당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지금은 잠깐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 마음, 너 자신을 위해 지금은 써 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를 봐, 너만 봐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 이야기와 이 리딩을 깊이 담아 가셔서 그대로 오늘부터 잘 준비해 가신다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내면이 간절히 바랬던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행운이 따라올까요? 네, 정말 정말 여러분들은 뿌리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앞으로 쭉쭉쭉쭉 위로 거침없이 성장해 나갈 것이고 굉장히 오래도록 만수무강하세요 라는 말도 무색하게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건강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 삶 자체가 매우 매우 튼튼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 근데 그것이 굳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에게서 조금은 내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냉정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미래에 많은 것들을 베푸는 나무. 자,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존재죠. 그죠? 산소를 주죠.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죠. 뗏목도 되어주죠. 땔감도 되어주죠. 그늘도 되어주죠. 지탱을 해줘서 의지할 수도 있게 해주죠. 참 많은 걸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서 냉정하게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가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하고, 그래서 내가 딱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그대로 끌고 가려는 내면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해 라는 겁니다. 나 이거 확실히 할 거라는 건 지금부터 내가 보여줘야만 가능해요. 2년이 넘으면 얘기했죠. 발목 잡혀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직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변화를 주려고 마음속에 먹고 있었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앞당겨야 된다라는 사실로 간단히 담아가 주세요. 네, 그럼 부디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삶, 그리고 그 건강한 삶을 타인에게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4번을 뽑으신 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열릴 가능성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 여기서 갑자기 독립이 먼저 읽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독립과 관련한 가능성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열리고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떠나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경로로 그게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립과 관련해서는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될 거고요. 개인 사업으로 또 당연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다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거나 나를 이제 믿어주셔서 내가 독립할 수 있게 된다거나 등등. 반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황혼 이혼 같은 걸 해서 내가 나이가 있지만 나를 위한 삶을 드디어 살아볼 수 있게 된다. 꼭 황혼 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라도 내 꿈을 이제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방향으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모습과 달라질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확장됐을 때의 달라질 모습과 상황, 현재의 모습입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자, 타워 카드가 지금 현재 모습과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모습 카드에서 5번의 장 카드, 이 5개의 잔 중에 하나만 엎어졌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상황인 거야. 여러분들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급발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나? 그러니까 갑자기 터진 상황인 것 같아요. 화를 갑자기 내고 있거나, 갑자기 뭔가를 요구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분명히 개인 상담 때도 그렇고 영상으로도 참 자주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화는 내야 한다. 다만 그 화는 잘 내야 한다. 그 화를 잘 내라는 의미는 버럭버럭 화내고 승질부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내가 화냈다라는 걸, 화가 났다라는 걸 상대방이 잘 알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해도 그것을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곤조곤 얘기한다고 해서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화를 잘 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서 뭔 화를 내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막 댓글로 뭐라 한 사람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화를 잘 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서 저한테 상담받았던 분이 한 번도 남편한테 그런 욕 해본 적이 없는데 엄청 심한 욕을 했다고 웃으면서 되게 자랑처럼 저한테 문자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스럽더라고요. 전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분명하게 자세히 알려드렸는데도 그러니까 곡해 해석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곡해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나의 의견을 밝히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 배우고 있는 수강생분도 시부모님에게 너무 느닷없이 그냥 확 질러버리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방식이 아니고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꽤 많은 분들이 화를 잘 내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겠죠. 댓글이든, 뭐 수강생이든, 상담 받으신 분이든,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제 주변에서 일어난 거 보면은 100% 절대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화를 잘 내야 된다라는 의미는 지혜롭게 승질 내지 않고, 버럭 내지 않고, 신경질 부리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행동으로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차분히 알아듣기 쉽게 핵심만 화를 내다 보면 핵심을 놓쳐요. 막 이것저것 화내다가 옛날 얘기 꺼내고 핵심을 놓쳐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그래서 화를 잘 내기 위해서라도 시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그냥 무작정 화내고 싶으면 화내.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서 제가 정말 당황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분한테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 방법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다.
그게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분들은 당황스러워서 한 번도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절대 건강한 관계 유지 못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또 제대로 담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를 건강하게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나서도 결국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나서 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뒤늦게서야 후회할 것 같거든요. 뒤늦게서야 나의 그 이때의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를 잃거든요. 5개 잔이 다 온전히 있지 않고 한 잔이 쓰러뜨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행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회를 남길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나의 그 이 열린 가능성에 내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참고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꼭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왕비의 도자기가 행동 방향의 카드로 나왔어요. 자, 보세요. 도자기 안에 또 도자기가 있어요. 품는다, 품으라. 3번의 동정이 주의 카드로 나왔어요. 3번의 동전은 신뢰를 상징하고 결합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주의 카드로 나올 때는 너무 내 입장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나를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그 신뢰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거나 억지로 그 하학 구도를 만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 맞게끔 사람들이 당연히 응당 도와줘야 된다고 믿거나 예를 들어서 배우자니까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해요. 부모님이니까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해요. 라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품는다. 품는다라는 속성. 내가 이 상황과 사람을 품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뭐든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릇이 커져야죠. 이 그릇이 크니까 작은 그릇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입구도 넓으니까 이 도자기를 안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릇은 큰 것 같은데 막상 담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입구가 좁아서. 겉으로 봤을 때 속 좁은. 막상 품으면 잘 품는데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속 좁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나 내가 밸런스를 잘 못 맞추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잘 품으려는 정말 내가 먼저 품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남이 먼저 도와줘야 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먼저여야 해. 근데 이게 내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먼저면 알아서 잘 될 건데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시부모님이 나를 먼저 이해해줘야 되고 배우자가 나를 먼저 이해해줘야 되고 다 저 상대방들이 먼저 나한테 신뢰를 줘야 해. 그리고 나를 믿어줘야 해. 라고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주의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무 그들에게 강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 내가 먼저 변해야 다 변해져요. 나는 변해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나는 그대로인데 얘네들이 먼저 바뀌면 내가 바뀔게요. 혹은 얘네들이 바뀌어야 좋아져요. 저는 달라질 거 없어요. 전 잘하고 있거든요. 전 착해요. 저는 참다 터진 거예요. 그동안 되게 착했어요. 전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변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신뢰를 줘야 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그동안 현명하게 못 내서 쌓였다라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잘 참은 게 아닌 거잖아요. 참는 게 응당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참다가 터져버렸잖아요. 참았다라는 표현도 억지로 참은 거잖아요. 참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겨낸다. 이것과 참는다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흡수한다와 참는다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꾸역꾸역 참다가 터진 거예요. 이게 계속 너무나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영광로가 되도록 참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참으려고 했으면 그러면 이 안에서라도 해소할 방법을 찾았어야 해. 근데 그 방법도 안 찾았고 현명하게 내 마음이 사실은 이렇다라는 걸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래 놓고 나는 착해요. 참았으니까요. 그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듣기에는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착해서 서운한 게 아니라 지금 팩폭을 맞았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속상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린 건 사실이지만 착한 것과는 또 달라요. 여린 것과 착한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인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니까 그 입구를 좁게 만드셨어. 내가 한번 품으면 한없이 품어줄 사람인 걸 알아. 근데 그러기엔 내가 상처받을까 봐 겁나. 그래서 입구를 너무 좁게 한 거야.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린 거지 마냥 너무 착한 거랑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린 탓에 지금 한 행동들과 말들과 모습들도 결국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남이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뒤로 돌아보면서 자꾸 이 쓰러진 것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후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쌩쌩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가 뒤에 있는데도 못 나아간다고요. 저 강을 못 건너요. 왜? 후회가 돼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나의 그 의견이나 생각이나 안에 쌓여있던 슬픔이나 원망이나 분노를 터뜨리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공간에서 적절한 태도로 현명하게 조금씩 드러내세요. 당사자들에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한 번에 쏟지 말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쏟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풀지 않은 탓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그때 풀었다면 쌓이지 않았겠죠. 근데 계속 여러분들은 쌓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무조건 현명하지 못하다 틀렸다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 방법을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제 리딩뿐만 아니라 모든 리딩이 불편할 겁니다. 어느 리딩을 들으시건. 그리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듣고 싶겠죠. 열린 결말. 무조건 아우 착하네요. 아우 세상 예뻐라. 이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이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어차피. 그 얘기는 어디서나 내가 상담만 요청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못 듣잖아요.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현실을 직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뒤로 돌아보느라 앞으로 못 나가게 된다고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대로 못 간다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린 마음이 확실하니까. 근데 착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방법을 잘 찾으세요. 선하게 화내는 방법 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메시지를 불편하게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드러내고 털어내고 화를 내더라도 그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화를 낸 덕분에 나의 그런 확장되고 독립성 가능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사자로 나왔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쓰고 있어요. 자, 사자들도 첫 사냥은 어려운 법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첫 사냥은 어려운 법이고요. 이렇게 정글의 왕도 다치고 물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독립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마냥 좋은 거로만 담아가시면 안 돼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순간 당연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독립을 원했다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렇게 내가 독립을 이루어서 힘을 갖추었다면 어떤 행운이 따라올지. 여기서도 정글의 왕 사자로 나왔는데 자, 물고기로 나왔어요. 물고기는 이 풍수 인테리어나 그런 액자를 구매할 때도 확실하게 그 돈으로 많이 봅니다.
융통이 되기 때문에요. 돈,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이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걸맞는 부유한 삶도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부유한 삶을 살게끔 남이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독립을 선택했으면 진짜 독립적으로 해내야 돼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독립해서도 부모 사자한테 사냥해줘요. 사냥해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독립이 아니잖아요. 독립을 했으면 독립한 모습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힘도 길러지고 그 독립된 삶에서 원하는 걸 이룰 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거고 금전적인 부분도 내 힘으로 얻어서 굉장히 부유하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 누구도 나에게 나약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겠죠. 못하죠. 정글의 왕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점 부끄럼 없이 내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자부심도 갖게 될 거고 그런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는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라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나랑 사귀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야 해야 뭐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여왕이 그 장카드의 인물은 아주 거친 것들을 부드럽고 원만하게 다루어내는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말하면서도 화를 잘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화를 참고 삭히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지혜롭게 푼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둥글둥글 원만해지고 관계가 원만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들 역시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자는 맞아요. 근데 그 능력자이지만 그 능력을 지금 좋은 방법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5번의 장카드도 상실, 후회, 미련 이런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달라진 모습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유일하게 달라질 카드에서 제일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서 여러분 능력으로 오로지 능력으로 이룬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한 장 더 뽑아볼게요. 네. 깨달음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미동도 없는 사람의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다. 네가 뭘 알아? 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대놓고 찾아와서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도 진짜 100명 중에 1명꼴로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언 자체가. 스스로가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법.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성스럽고 특별한 존재인데 네가 감히 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꿈쩍도 안 하는 난 세상을 달리 봐. 난 너보다 더 많은 걸 알아.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 카드가 나오지 않고 원래 이 카드가 나왔다면 다른 해석이 됐겠죠. 근데 이 카드에서 보강이 될지 한 번도 뽑아본 카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까마귀가 뒤에 2마리나 있어요. 까마귀 굉장히 똑똑한 새잖아요. 새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새거든요. 2마리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리딩을 불쾌하게만 담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싫어요 누르고 악플 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번호 카드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뽑으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치를 좀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뽑아볼게요. 의미가 있나 싶지만 네, 의미가 있나 싶지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역시나 의미가 없네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냥 되게 계속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했는데
나 후회할 일 없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세 잔이나 지금 나한테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이 잔들을 거부하고 내가 마시던 잔만 마셔요. 이게 무슨 의미를 두냐면 저에게서 리딩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변에서 꽤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거들떠도 안 보고 있잖아요. 원래 4번 장카드가 거들떠도 안 보는, 기회가 들어와도 행운이 들어와도 거들떠도 안 보는 카드인데 그 카드 중에서도 하나가 원래 나오는데 여기는 3개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전부터서 꽤 오래전부터서 그런 사람들의 조언이나 그런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책으로도 어떤 곳에서든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미동도 안 해요. 이 사람도 게으름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지금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드의 의미가 움직이지 않아서 게으름 카드라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변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못한다. 나아가지 못한다. 이 다리를 건너서 5번은 항상 결핍된 카드예요. 애매모호한 상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해요. 6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6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빠꾸했죠. 5번에서 4번으로. 오히려 빽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없지 않나. 여러분들은 제 타로 리딩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미 중간에 듣다가 껐거나 지금 끝까지 일단 들어는 보겠다 하고서는 기분 나쁘다고 앞으로는 제 영상을 안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나왔으니까요, 결과가. 그쵸? 근데 변해야 내가 원하는 부를 축적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카드를 읽어주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현재 흐름과 앞으로의 상황을 읽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좋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나온 대로 읽을 뿐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마냥 좋은 리딩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 리딩에서는. 제 채널에서는 마냥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는 리딩 없어요. 제 채널에는. 저는 솔직하게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채널과 맞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리딩을 선택해서 들으신 만큼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은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을 뽑으신 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열릴 가능성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그 불안했던 삶을, 이거를 단순히 어떻게든 떨쳐내야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그 불안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안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된다. 더 깊이.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움의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무의식에 침투해서 나의 내면에 침투해서 내 내면 아이와 마주하고 나의 두려움이 왜 지금껏 계속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는지 잠을 못 잔다라든지 어떤 부분에서건 일상에 지장 주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면의 그 무의식에 담겨진 기억을 억지로 걸어 잠그고 생각해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열쇠를 이미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게 되면은 초반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열고 나서 그 힘든 과정을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더 뭐든 좀 환기가 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직면할 필요가 있다. 직면할 경우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하찮은 그런 존재였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직면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열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모습과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직면해서 여러분 자체가 나의 삶의 어떤 가능성을 열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의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도 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너무 외적인 것에 집착을 많이 하고 계신 중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AI라든지 휴대폰에 너무 지금 맹신하는 수준으로 가까워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그 사진을 찍을 때 정말 그냥 내 얼굴이 아닐 정도로 뽀샵을 많이 한 모습에 심취한 모습도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평온하고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은 정말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 덕을 잘 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라든지 어쨌든 남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내면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자칫 우울증으로 갈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태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알아차린 사람들 중에 이미 좀 멀어지신 것 같고 여러분들 딴에는 그 사람이 멀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래요. 반대래요. 그 사람은 있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못한 탓에 그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을 느낀 사람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것에 심취하거나 외부적인 것에 외부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겠죠. 그런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광적으로 빠져들 때가 아니라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내 안, 깊숙이, 마음, 정신, 그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떠나가기만 할 것 같아요. 자, 토끼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은 이 반짝이는 펜타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의 가짜 모습에 심취한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AI 뭐 이런 휴대폰 중독된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분들은 성형이나 어떤 시술에 집착을 한다거나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외적인 것에 정신 팔 때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계속해서 그 정신적으로 위태로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좀 이거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서 더 늦기 전에 내면에 집중해서 접속하는 그 방법을 꼭 찾으셔서 각자만의 좀 다를 테니까 내면에 접속하는 방식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셔서 내면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 절대 그 누구도 뽑을 수 없었던 칼을 뽑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서 그걸 뽑아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명의가 읽혀요. 명의. 예전에 김남길님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 과거에서 현대로 그걸 초월해서 오게 되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침을 놓는 한의사였는데 현대에 오게 된 거예요. 현대에서는 의학이 발달된 상황에서 그 의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엮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려운 환자들을 침수를 놓고 케어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명의라고 하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맥을 짚어내고 문제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타인의 그런 아픔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발견해서 쏙쏙 뽑아주는 느낌도 들고 그런 명의의 느낌도 들고 근데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제 한의학이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마사지가 배우고 싶어서 혹은 정신과 정신적으로 관련된 걸 배우고 싶어서 혹은 심리와 관련된 걸 배우고 싶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명의 수준이 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쫓지 않고 정말 내가 그것이 더 필요하다, 필요한 거다라고 느껴서 쫓은 것에서 오히려 명예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내면에 접속하려고 해서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할 경우 알아서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아주기 시작할 거다라는 메시지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제대로 못 잔다든지 아니면 뭐 껄핏하면 불안 증세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껄핏하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다라든지 등등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무의식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자물쇠로 잠궈버린 그 기억 속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 자, 참고해야 될 거에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사실 빈 카드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버리지 않은 이유는 방패, 문,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의미 없는 것에 애쓰고 있거나 돈을 쓰고 있거나 여러분들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빈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어차피 비워버릴 것, 내 것이 아닐 것. 진짜 그냥 의미 없는 것에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패도 의미하고 문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어 잠근 상태로 여러분들이 거들떠 보질 않는 그런 느낌? 이 방은 절대 열지 마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 문을 절대 열어보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면의 힘을 길러서 그걸 마주할 힘을 키워라. 근데 막상 그 마음의 힘을 키우고 났을 때 문을 열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얘기하죠. 호랑이가 그냥 까치를 만난 수준이에요. 그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근데 그 기억을 자물쇠로 잠근 이유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다. 나이가 어려서든 처음이어서든 여려서든 어떤 이유에서건 그때였을 때는 맞아. 너가 힘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의 너는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너가 그렇게 길러간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아니야.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이 방에 걸어 잠그고 환기도 안 시킨 채로 거기 있으면 썩어. 근데 여기 썩은 게 썩은 그대로 여기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과일도 음식도 썩은 부분을 걸러내지 않으면 같이 썩어요. 이 바구니에 사과 하나가 여기 끝에 있는 게 썩어 있잖아요. 이걸 빨리 비워주지 않으면 얘 때문에 같이 썩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외면한다고 될 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은. 내가 더러워. 그래도 장갑 껴서 버려야겠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힘들어도 버거워도 마주하기 싫어도 그럴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마주하라. 별거 아닐 거니까 이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내면에 접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비운 후에 그 방을 환기시켜서 깔끔하게 비운 후에 내 삶에 이렇게 열릴 가능성들을 많이 내가 만들어가고 만들어주기도 하는 존재가 된다면 어떤 행운이 따라올까요? 재밌네요. 문 카드 아래에 문 카드예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의 이 문, 달 카드랑 이 레노먼드에서의 달 카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불안, 이런 불편한 심리, 이런 두려움, 고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타로 카드에서의 달 카드라면
레노먼드의 달 카드에서는 이슈화되는, 유명해지는, 에너지가 왕성해지는 영적인 이런 에너지로 의미하기도 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꽉 찬 보름달을 긍정적으로 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나 혹은 실제 아웃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도전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분야나 방향이나 그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조의 그런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와 상황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체능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예체능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은 으뜸 가장 특별하고 여러분들만의 또 독보적인 스타일이 다른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의도 읽어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것들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되 중요한 건 더 이상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방어적으로 그렇게 있지 마시고요. 내면의 힘을 길러서 마주하는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필수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걸어 잠근 문 안에 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나는 거부, 안 만날래, 사람들은 싫어, 사람들은 필요 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이유에 맞는, 걸맞는 그 원인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걸어 잠근 문을 꼭 여셔야 합니다. 네, 그럼 할게요. 오늘 주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